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가 엊그제 200명대 후반, 30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400명대로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여부를 오늘 최종 회의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허가가 난다면 다다음 주죠.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이 계속 정치권 공방에 불을 지핍니다. 두 이슈 관련해서 어제 현 정권의 두 전직 장관 희비가 갈렸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오후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또 어제 거의 자정까지 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된 대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생활비, 본회의 기간의 가족 여행에 대해서 논문 의혹도 나왔습니다만 여당은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현 정권 들어서 야당이 반대하는 29번째 장관이 나올까요? 오늘 저희 황출세 홍보선 출발새 아침에서 이런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다가옵니다. 예비 후보자들 공약, 공방 갈수록 뜨겁습니다. 잠시 뒤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또 조은희 후보 인터뷰 다음에는 곧바로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진애 의원과도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는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 4명 가운데 한 분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전화 인터뷰합니다. 네. 네. 예비 경선 통과하신 소감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좋은 사람, 좋은 일을 선택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이 서울 시민이 크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호 4번인데요. 4번 타자 조은희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4번 타자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시겠다고요. 자, 경선 직전 막판에 주목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또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 서울시 하면 또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파른 또 서초구의 구청장이시고요. 최근에 정부의 이사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시민들의 표를 생각하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열차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열차라고요? 역주행 네. 열차? 예.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4년째인데요. 예. 주택은 충분하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32만 호 물량 공급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선 이 거꾸로 가는 게 모두 국가가 하겠다. 국가 독점주예요. 국가 독점. 사실은 이제 국가는 주거복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챙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민간 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또 불공정한 게 없나 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꾸로 재건축, 재개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그냥 LH라는 국가가 가져가서 국가가 다 하겠다는 거니까 참 이게 부동산 그늘 정책이다. 굉장히 그 그늘에서 국민들, 시민들이 참 어렵게 만든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그늘 정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당 여당의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또 정부의 이제 이사 부동산 정책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죠? 30만 호 공급하겠다. 네. 저는 이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이 숫자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게
32만 호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고 예. 그 앞에서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공급하겠다 공공에서 예. 처음에는 좀 다른 소리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앞두고 숫자 끼워 맞추는 부동산 관권 선거가 될까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고요. 우연은 아닐까요, 혹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연이길 바랍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를 보면요, 예. 제가 참 엉뚱하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한 날 첫날 예. 대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21개 다핵 도시입니다. 예, 예. 근데 예. 제가 작년부터 또 제 책에서도 서울은 25개 다핵 도시로 따로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 대표 공약 다핵 도시 공약을 그대로 가서 표절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베껴도 좀 제대로 베꼈으면 근데 왜 21개냐 네. 그냥 숫자를 25에서 21로 바꿨는데 원래가 21년이고 네. 21세기니까 선거 있는 해 21로 바꾸자 예.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세요. 안 그러면 25개 구가 있는데 예. 거기 21개로 하면 나머지 4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창동에 가셨는데 네. 반값 아파트 넣겠다 했는데 거기는 일자리가 들어가야 되는 창동 역사 자리에 예. 반값 아파트 짓겠다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거기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도 예. 바로 그 다음날 구청장도 바로 그 다음날 이게 박영선 후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예.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공부를 좀 아무리 벼락치기라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나는 친문 원조다. 대통령 눈빛만 보도 안다. 대통령하고 동문이다. 이렇게 친문에게 좀 예. 잘 보이려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나. 네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좀 네.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런 그래서 공약들을 봤을 때. 중소기업 장관은 네. 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는 장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네. 야당 후보 공약을 줄줄이 비켜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리면 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그런 거죠. 예. 그것도 지금 원래 그 조은희 후보자께서 이전에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분 원래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예. 7년 전부터 예.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예.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네. 문제, 비용 문제를 원샷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많이 서울시도 건의하고 주장했었죠. 예. 그리고 작년에는 정세균 총리한테 가서 국가사업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다 하겠다면 되는 예. 거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한 발 좀 더 나가자. 이것을 한강 밑으로 연결해서 통일로까지 연결해서 이 구파발 또 서대문 은평에서 교통 지옥으로 시달리는 예. 서북부의 시민들을 위해서 예.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네.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거죠. 지하화해서 예. 30분 남북 지하고속도로를 하자. 네. 비용이 안 듭니다. 비용이 안 된다고요? 네, 한 발 더 나가자. 그거 제가 주장하고 또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제자안도 다시 받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비판하시지만 또 그 나경원 네. 예. 같은 당 지금 후보한테도 지금 진대재 그 전 장관 그를 고문으로 영입한 거 두고 또 비판하셨지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예. 저는 진대재 전 장관이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해요. 네.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박원순
전 시장님이 예. 4년 동안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4년 동안 성추행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젠더 문제에서 좀 확실한 분들을 1호 고문으로 좀 영입하셨으면 어떤가. 이 진대재 장관님이 예. 열린민주당 후보로 경기지사로 나오셨을 때 최은혜 전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이해할 만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 네.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그분의 전문성은 네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문제에서 좀 이번에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선거니까 예. 그런 문제에서 좀 클리어하신 분이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다른 후보들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또 오세훈 나경원 후보를 옛날 불판에 비유하셨죠? 이거 어떤 저는요. 뜻입니까? 이번 선거는 예. 10년 전 선거가 아니고 예. 2021년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알려진 그런 분들이 되면 이 가요 무대가 된다. 저처럼 예. 참신한 신인이 네. 유자라는 신인이 되면 미스터 트롯이 되는 거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아주 짜릿짜릿한 예. 매치가 있는 미스터 트롯이 낫지 가요 무대가 되겠느냐. 예. 그리고 이게 10년 서울을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서울의 판을 가려면 네. 옛날 불판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불판으로 하면 우리가 삼겹살 구울 때도 예. 불판을 자꾸 갈아주잖아요. 예. 그래야지 고기가 타지 않잖아요. 네. 시민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네. 참신한 또 실력 있는 그런 인물로 승부를 하는 것이 네. 좋다. 조은이가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호감도가 인지도와 호감도가 일치하니까 예. 유능하고 참신한 저 조은이에게 예. 표를 몰아주면 조은이가 이긴다. 예. 조은이가 이기면 대선도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은희가 새 불판이다. 예. 네. 이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은이에게 표를 모아주면 조은이가 네. 이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부동산 얘기 하다가요. 이건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공약 중에 재산세 절반 감면 부분도 있죠? 네.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제가 현장에 있죠. 서울시 부시장을 예. 맡아서 지금 서울시 행정 현장에 10년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재산세가 52%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시 전체에 세금이 또 너무 과다하게 거칠 예정이에요. 8천억 이상이 더 거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퇴하시고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자꾸 가만히 있는데 공시지가만 올려서 세금을 이렇게 50% 넘게 올리면 세금 내실 돈이 없어요. 네. 오히려 카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시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 스팔이다. 많이 거둔 거는 돌려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재산세 다른 세금도 다 좀 감경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여성 가점제 이거 안 받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좀 같으십니까?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본선에 오른 4명의 후보 중에 다른 3분이 예. 이번에는 여성 가점제 있어서 좋겠다라고 지난번 미디어데이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유리천정을 저도 부시장을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 출신이고 예. 나경원 후보도 우리 당 최초의 원내 대표고 심지어 박영선 후보까지 민주당 최초의 비대위원장 여성 대표를 지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기득권 여성계로 보면 기득권 이를테면 기종노조는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면 젊은 여성 신인들에게
여성 가산점을 더 줘야 된다. 네.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더 큰 명분이 생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단일화도 요즘 주요 그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예. 그 야권 단일화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단일화는 예. 시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명령. 이 명령은 꼭 예. 순종해야 된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예.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되고 저도 거기에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이제 위원장 간에 신경전이 계속 지금 보입니다. 그런 신경전이 예. 흥행을 더 네. 흥행 요소죠. 예. 처음부터 딱 단일화 한다고 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예. 미스터 트롯이 왜 재밌습니까? 누가 떨어질지 모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 재밌잖아요. 예. 예, 단일화하면서 신경전 버리고 밀당하고 그러면 네. 끝까지 시민의 시선을 모으면서 결국 야당의 승리로 오겠죠. 자, 그러면 단일화의 막바지 마지막에 거기에 조은희 후보가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은희에게 표를 몰아주시면 조은희가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만나는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어제였죠. 모두 66.4% 득표. 자,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분입니다. 김진애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하시면서 완벽한 새로운 스타일 시장 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전임 박원순 시장이 조금 보다는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게 일할 거고요. 예. 아마도 민주 진영에서 진짜 개발을 믿음직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 또 시민들과는 시장에서 수다도 떨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또 국제적으로는 영어로도 소통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될 테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실사구시 아닌가. 제가 이공계 출신 예. 도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다른 스타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 그 미국 MIT 도시계획 전공 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 전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제가 지난 30년 동안 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도시 전문가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왕 지금 도시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시 전문가로서 서울시 어떤 문제가 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또 부동산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절박한 문제인데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하게 주택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인이 중요한데 예. 최근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교체가 되면서 그 사인을 정확하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믿음직한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도시계획권과 지구 지정권 이걸 가지고 현명하게 추진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진짜 개발과 역세권 미드타운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가장 안정적으로 주택을 보급하면서도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도시개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드타운이요. 네,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잘 개발이 된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선별을 해서 단계적으로 또 너무 한꺼번에 하면은 뉴타운 광풍처럼 되니까는요. 이거를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고삐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조구청장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제 비판하면서 보니까 네. 주택 관련해서 이를테면 서울에 30만 호 공급하겠다. 이거 보니까 이게 공약들이 너무 급조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진애 의원, 예. 저는 절대로 숫자로 얘기 안 합니다. 지금 평균 예. 8만 호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번에 국토부에서 한 거 보면 한 12만에서 13만 정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것도 잘 조절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예. 조은희 청장님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예. 행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숫자 노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박영선 후보도 공격하시고 이 점에서는 안철수나 또는 나경원 후보도 공격당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약의 완성도 부분에서는 이제 김진애 의원님 것이 훨씬 낫다. 현실성 다시 한번 예. 실사구시를 얘기하겠습니다. 실사구시 현실성 면에서요. 네, 이거를 갖다 추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시대 정신 거론하셨죠? 네. 예. 그럼 4월 보궐선거 시대 정신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실사구시라고 저는 정확히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부산도 그렇고 예. 서울도 그렇고 지금 워낙 절박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가령 돌봄, 코로나 관련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 또 노동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예. 돌봄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원격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진짜로 디지털 르네상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것도 근데 한편에서 너무 빨리 하면은 문제고 그렇다고 공급을 안 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과 호흡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실사구시가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정신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박영선 후보 공약을 좀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후보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후보는 별로 공약을 낸 게 없어요. 예. 예. 별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거론할 얘기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단일화 문제 이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께서 결국 하나가 돼야 한다. 단일화 필요성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후보하고 저하고는 1월 초부터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고요. 예. 열린민주당에서도 한 82%가 단일화를 찬성하십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왜냐하면 여권의 지금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범 여권이 한 44%, 예. 그다음에 범 야권이 한 48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승산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일화는 꼭 필요한 필수 조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라는 게 지금 김진애 의원님의 당과 열린민주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당대당 통합 이 부분 가능성에는 선을 좀 그으셨지요? 아니 그거는 합당 부분 같은 거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이 없고요. 예. 그거는 정봉주 후보가 저희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언론의 시선을 끌었을 뿐이지. 예.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도 없고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것도 후보 간에만 얘기가 됐지. 예. 당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예.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당으로서 오히려 제안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필요가 있다. 예. 또 우리에게는 범 여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 예. 10년 전에 했던 단일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예. 일정이나 방식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진애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한다면 당연히 당대당 통합 이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 열어두고 계시는 것이죠? 당대당 통합은 여태까지 얘기도 안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또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네. 가능성 쪽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정치 기자나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주제고요. 예.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당원들과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후보뿐만이 아니라 예. 당원들이 이걸 오케이 할 수 있고 이게 전체 지형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될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열린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혁의 등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입법을 완성하는 데도 열린민주당의 존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단일화, 후보 간 단일화 이 문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김진애 의원님 또 입장에서는 이거 할 바에는 좀 이른 시일 안에 빨리 하기를 바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이런 저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2년 전에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했거든요. 경선에서 단일화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게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박영선 후보가 당연히 지지도 1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혹시 우상호 후보가 돼도 같은 문제가 있고 근데 박영선 후보로서는 조금 당시에 10년 전에 했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박영선 후보 측에서 열심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혹시나 그 단일화가 이게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렇더라도 김 의원께서는 끝까지 완주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궁금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으셔야 그래야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밀당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후보로 결정도 되셨고요. 또 여러 과정 거치셔야 되는데 역시 경쟁자는 아무래도 일단 마지막엔 결국은 이제 야권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야권 후보 가운데 이 사람은 만나면 좀 힘들겠다. 그런 사람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고요. 없습니까? 다만 제가 안철수 신기루를 이번에 확실하게 깨뜨리겠다.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안철수 신기루. 그다음에는 나경원 후보의 일생의 특혜 인생. 그래서 이분이 마음껏 서울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미 한번 무책임하게 서울시장을 던져버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론할 전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방금 안철수 신기루 깨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뭐를요? 안철수 신기루 깨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안철수가 신기루인 거는 그건 이제 언론들이 만들어내고 여론조사 방송에서 만들어낸 거고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온 세상의 당을 깨면서 그리고 또 여전히 지지도 1위 가고 있는 건 이거는 신기루거든요. 이거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깨끗이 걷어내야 그래야지 우리 정치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